안녕하세요, 트래블티브. 오늘은 일본 재무성 통계 발표에 망연자실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얘기해보겠습니다. 일본 재무성은 7월 국제수지 현황 통계가 집계되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가 작년보다 매우 악화된 것으로 나와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서비스 수지인데요. 여행과 운수, 통신 등 서비스 거래를 통한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이인데 무려 2조 5천억 원의 적자가 7월간 발생한 것입니다. 작년보다 약 8천억 원이 늘어난 것인데 이 주요 원인 중 하나가 한국의 불매운동에서 촉발된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일본 관광청에 의하면 7월 관광객은 작년 동기보다 7.6% 감소한 반면에 일본에서 해외로 나간 일본인은 6.5%가 늘어나 격차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7월 한국 관광객이 7% 줄어든 것만으로도 상당히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인들이 일본에 여행을 갔더라도 현지에서 소비하는 금액을 많이 줄였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7월 여행객은 7.6% 정도 감소했지만 현지에서 쇼핑을 하거나 소비를 자제해서 실제 더 크게 적자폭이 늘어난 게 아니냐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수출 규제 이후 취소가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일본에는 가더라도 소비는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실제 여행객이 급감하는 8월과 9월의 한국 여행객 감소는 일본에 좀 더 큰 서비스 수지 적자를 나타나게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일본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 관광객이 50% 감소하면 1년에 3조 원 이상이 날아가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한국 관광객 이탈은 서비스 수지의 악화를 가져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정책에 의문을 던지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각종 지표가 안 좋아지자 최근 실시된 일본의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79%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에서 손해보는 것이 많아졌고 지방 여행지가 너무 초토화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매일 방송에 나오는 등 경각심을 갖게 된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00세 국가 제외는 잘했다고도 여전히 60% 정도가 응답하고 있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의 스가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여행 관광객이 줄고 있으나 중국과 동남아 관광객이 늘고 있다면서 영향은 미미하다고 발표한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비스 수지 외에 무역 수지에서도 좋지가 않은데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9% 감소하며 745억엔 약 8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아시아 지역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8.3%나 줄었는데 미중 무역 마찰에 따른 중국 경기의 부진이 직격탄이 되었고 한국의 불매운동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도 파악됩니다. 따라서 서비스와 무역 수지 모두 적자폭이 확대되면서 무역 서비스 수지는 적자폭이 작년 동기보다 1,393억엔 1조 5천억 원 정도 확대하며 3,044억엔 3조 3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일본 내각부는 이날 GDP 실질 증가율을 대폭 하방 조정했는데요. 8월 내놓은 속보치 1.8%보다 0.5%포인트 낮은 1.3%로 4월에서 6월분에 대하여 하방 수정했습니다. 그만큼 여러 경제 지표나 흐름이 좋지 않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출 규제의 흐름이 여행 분야로 번진 것을 두고 일본 내부적으로는 한국의 민족주의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수출 규제로 얻는 이득은 하나도 없고 적자만 더해간다며 망연자실해하는 모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트래블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추진으로 미국과 중국이 사실상 신냉전 시대를 맞이했다는 관측 속에서도 양국이 최악의 정면 충돌은 피하려는 듯 조심스러워하는 기류가 엿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홍콩 자치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고 지적하면서 홍콩 특별 대우를 철폐하는 절차를 시작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홍콩 특별 지위 박탈 등에 대한 압박성 발언에도 중국 역시 관망 기류가 강하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미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 계획에 대한 서방의 조용한 반응에 기뻐하면서 앞으로 홍콩 장악에 더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라고 여긴다고 전했다. 컨설팅 기관인 유라시아 그룹의 중국 분석가인 앤드류 코플라는 베이징은 아마도 많이 짓기만 하고 별로 물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구체적인 조치를 갖고 있을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편이 나을 뻔했다고 지적했다. 31일 오전까지 중국 외교부 등 정부 기관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민감한 외교 문제에서 중국의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대변하는 환구시보만 사설에서 미국의 극단적인 전술은 자살 행위라고 비난했을 뿐이다.
미국이 탈중국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하는 경제 번영 네트워크에 한국이 동참할 것을 이미 제안했다고 밝혔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양국이 서로 한국의 지지를 요구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은 이날 미 국무부 아시아 태평양 미디어 화부가 연천화 브리핑에서 지난해 말 직전 서울에서 열린 고위급 경제대화에서 미국, 한국 등 국가들의 단합을 위해 EPAN에 함께하는 것에 대해 두 번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EPAN 참여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는 취지다. 이어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이자 서로 신뢰의 파트너십을 만들어야 한다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한국의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과 관련해 우려 입장을 표명하자 일본이 호주에 이어 두 번째 무역보복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 중국 관영 언론을 통해 나왔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29일 일본이 중국과 건전한 경제관계를 유지하려면 미국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중국 사회과학원의 입장을 보도했다. 이는 홍콩 보안법과 관련 미국에 동조할 경우 무역 등 경제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앞서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중국 책임론에 동조한 호주가 중국으로부터 소고기 수출 금지와 보리 관세 부과 등 불이익을 당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28일 제13기 3차 전체회의에서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키자 주일 중국 대사를 초치해 홍콩은 일본의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면서 중국 측에 일관되게 일국양제 지지했으며 관련국과 연계해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글로벌 타임즈는 홍콩 보안법과 관련 일본이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있다며 일본이 중일 관계를 해치는 발언에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언론은 지난 4월 일본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국 제조업체의 중국 내 생산시설 이전에 22억 달러를 투입했다며 정치가 양국 경제 교류의 길을 가로막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매체 일본 2분기 GDP 21% 급감 종전 후 최악 역성장. 매체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개인 소비, 설비 투자 축소가 GDP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가 긴급 사태 선언 발령 기한을 연장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인 소비 침체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일본 경찰이 한국에 군사적 용도로 사용 가능한 정밀기계를 불법 수출한 자국기업 대표 등 회사 관계자 등 3명을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NHK, 요미우리 신문 등에 따르면 요코하마시 소재 정밀기계 제조업체 오카와라 화공기는 지난 2018 2월 일본 경제산업성 허가 없이 한국의 화학제품 제조업체로부터 800만엔을 받고 스프레이 드라이어 1대를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프레이 드라이어는 액체를 분말 상태로 바꿔주는 장비로서 대개 의약품 제조 등에 사용되지만 고성능 제품은 생물학 무기로도 쓸 수 있어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들의 해외 수출을 규제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일본 경시청 공안부 관계자는 오카와라가 수출한 스프레이 드라이어는 고배항을 거쳐 한국 부산항으로 운송됐다며 당시 일본 세관엔 수출 규제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오카와라 화공기 대표 등 회사 관계자 3명은 이에 앞서 자사의 스프레이 드라이어를 중국 상하이 소재 독일기 기업에 불법 수출한 혐의로 올 3월 당국에 붙잡혀 현재 기소돼 있는 상태다. 경시청 관계자는 오카와라 측이 불법 수출을 계속한 이유와 해당 장비의 최종 사용 용도 등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요미우리는 스프레이 드라이어를 수입한 한국 업체는 리튬이온 전지 제조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국 해경선이 이틀 연속 센카쿠 열도 해역에 진입해 일본 정부가 중국 정부에 항의했다.
센카쿠 열도는 중국과 일본이 각각 영유권을 주장하는 분쟁 지역이다. 일본이 현재 실유지배하고 있다. 9일 NHK와 지지통신에 따르면 중국 해경국 소속 선박 두 척은 전날 오후 일본이 영해라고 주장하는 센카쿠 열도 우오쓰리지마 인근 해역에 진입. 해당 해역에서 조업하는 일본 어선에 접근해 그 뒤를 추적했다. 일본 해상보안본부는 순시선을 배치해 중국 해경선에 퇴거 경고를 했고 한때 양측 간 대치가 벌어졌다. 이날 오후 9시 40분 현재 중국 해경선은 일본이 영해라고 주장하는 해역 밖으로 이탈한 상태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 양주국장은 이날 일본 주재 중국 대사관 공사에게 전화로 센카쿠 열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로 영내 침입은 주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항의했다. 일본은 중국 주재 일본 대사관을 통해서도 항의를 전달했다. 중국 공선은 최근 이틀 연속 센카쿠 열도 인근 영해를 침범했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올해 해당 영해를 침범한 것은 총 9번째라고도 했다. 일본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 세계 111개국의 입국을 막은 탓에 7개월 동안 2조 3천억 엔의 손실을 입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최근 오지통신구 측에서 화웨이를 배제하겠다고 발표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더 타임스가 28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 기업과의 제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월까지만 해도 영국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화웨이의 오지 사업을 일부 허용했다. 그러나 최근 미 상무부의 더욱 더 강력한 제재 조치로 시작된 2차 미중 무역 전쟁에서 영국은 중국을 배제하고 한국을 비롯한 동맹 국가 기업과 손을 잡고 오지 구축 기업을 찾아 나섰다. 현재 유럽에서 오지 인프라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은 화웨이 외에는 노키아와 에릭슨 두 곳뿐이다. 영국 정부가 중국의 등을 돌린 건 미국과의 동맹 강화 외에 코로나19 확산과도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영국은 연일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은폐했다고 맹비난을 이어갔다. 마이클 고브 국무조정실장은 중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전염성 등에 대해 어떠한 자료도 명확히 내놓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